안녕하십니까. 디자인스타 미술학원의 홍원장입니다. 오늘은 수시 합격의 비밀, 합격작을 통해서 본 어떻게 준비를 해야 수시에 미술대학을 갈 수 있나. 오늘은 성신여대, 그리고 숙명여대, 그리고 단국대 축전 캠퍼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천안 캠퍼스까지 2020학년도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작품을 분석해 보면서 이 친구들이 왜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의 차이점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아주 깊은 부분까지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포인트들과 요소들은 제가 최대한 분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1탄에서 기초 디자인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 대동소이하다라는 부분들을 기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물의 특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연출하시오, 화면을 구성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대부분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출제 문제 또는 출제물, 제시된 물건들이나 사물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색깔, 형태, 질감 또는 그 형태들의 가변성, 변할 수 있는지, 다른 사물들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드라마틱한 현상들, 이런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를 이용하여 화면을 콤포지션을 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친구들과의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보고, 요즘은 우리가 그림을 볼 수 있는 매체들이 많으니까 여러 매체들 보면서 단순히 이 그림이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판단하지 마시고, 이 그림이 여러 그림들 사이에 들어갔을 때에 대한 매력은 무엇인지, 아니면 잘 그리긴 했는데 좀 평이하다, 어디서 본 것 같다,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면 어떤 방향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성신여대, 성신여대는 두 장의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소묘 능력도 테스트를 하고 채색 능력도 테스트를 합니다. 오늘은 성신여대에 합격했었던 친구의 그림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이시는 소묘, 주어진 제시물은 종이컵과 냅킨 뭉치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 친구의 소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묵직하고 그리고 거칠고 이런 느낌들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주어진 소재가 하얀 종이컵과 밝은 색의 냅킨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의도적으로 더 묵직하게 주고 차별화를 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친구는 시점의 변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부가법을 이용하여서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되게 재미있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좀 차별성을 주지 않았을까. 소묘를 누가 잘 묘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물의 특징들을 담백하게 흑백의 모노톤으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내가 콤포지션이라든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어떻게 재밌게 연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는 흔적이 보여서 좋습니다. 하지만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은 대부분 채색에서 결정이 나요. 왜냐하면 소묘는 단품을 그리는 거고 배경을 그리지 않기 때문에 큰 점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의 소묘는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과감하게 본인이 다른 친구들하고 차별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연출을 하는 것도 승부를 거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채색 부분을 볼 건데요. 주어진 소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 다 펄프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종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관 형태로 해서 종이컵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얇게 펴서 면의 형태인 냅킨입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대부분 그림을 그리면 면의 활용을 이용한 콤포지션을 많이 쓸 거고, 그리고 화면에 강렬한 빛의 콘트라스트라든가 아니면 양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친구 그림 같은 경우는 우선 덩어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컵이 있는 부분들이 좀 밋밋한 부분을 중간에 구겨서 변화를 주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냅킨을 말아가지고 또 하나의 원기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종이를 접어서 비행기 형태를 만들어서 입체를 3개를 결합한 형태들이 다른 그림에 비해서 뭐 양감이나 무게감이나 힘이나 이런 측면에서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컴포지션으로 놓고 보면 특별하게 아주 다이나믹하고 세련되고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주어진 요소들을 가운데다 몰아주면서 집중을 줬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뒷부분에다가 소재가 가지고 있는 면의 어떤 변화들을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빨파노 3원색을 이용해 가지고 색의 변화를 주고, 그래서 화면 내의 명시성을 높였던 것 같고요. 그 주변에 종이 소재가 할 수 있는 연출들, 접고 구기고 말고 찍고 그리고 뭐 하늘에 날리고 이런 어떤 연출을 통해서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다양하게 연출한 측면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두 개의 그림을 같이 그렸을 때는 두 그림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완성도가 높아 보이고 하나는 미완성한 것 같으면 두 개 다 미완성으로 보인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성신여대는 소묘를 보는 이유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실하고 침착한 관찰력과 그리고 주어진 소재를 가지고 얼마만큼 연출을 하고 화면을 완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재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연출 또는 화면 구성을 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소재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나 또는 컬러나 그리고 그 소재가 가지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특성들을 한 번 더 분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소재의 특성들을 극복을 할 것인지, 소재의 특성들을 더 극단적으로 많이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대 그림을 분석하기 전에 제가 성신여대 입시 요강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지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수시 정시를 통틀어서 공예과는 기존과 똑같이 소묘 1장, 그 다음에 기초조형 1장, 사절지에 2장을 5시간 동안에 그려야 되는 건 동일한데, 산디과 같은 경우는 소묘 또는 채색인 기초조형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하여 4시간 동안에 사절지 1장으로 그리는 걸로 택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자세한 부분들은 화면에 띄울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숙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단국대 두 개를 같이 볼 건데요. 숙명여대하고 단국대가 다른 기초 디자인을 보는 대학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대학들은 추상적인 주제나 그 다음에 구체적인 주제에 대한 요소들을 제시를 합니다. 즉 뭐 리듬, 율동, 확장, 뭐 어둠, 빛, 그 다음에 뭐 차가움, 따뜻함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이 항상 나오고요. 단국대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크리스마스에 저녁을 표현하시오 뭐 이런 단어 주제도 있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좀 당혹스러운 학교 유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번 그려보고 그리고 기초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물을 이용해서 컴포지션을 하고 이런 틀에서 좀 벗어나서 예전에 사고의 전환이나 발상과 표현 이런 요소들도 눈여겨 좀 보시면 그림을 연출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작년 2020학년도 수시 문제에는 우산을 이용하여 빛을 표현하시오. 소재는 우산이고요. 그리고 주제는 빛을 표현하시오라고 하는 소재와 주제가 명확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익숙하고 눈에 보았었던 기초 디자인의 유형이 아니라는 게 첫눈에 보일 겁니다. 우선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사실적인 색감, 그리고 뭐 표현력, 그리고 물체 전체를 보여줘서 서로 구성하는 컴포지션 이런 것보다는 뭔가 풍경화 또는 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이런 구도가 짜여져 있는 것 같고, 이 친구는 소재가 아닌 프레쉬라는 새로운 소재들을 화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소재가 들어올 만한 명분을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빛을 표현하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서 그 빛의 근원, 광원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 때문에 프레쉬라고 하는 부수적인 소재가 들어온 것 같고요.
우선 보면 극단적으로 이건 무채색과 유채색에 대한 대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빛이 들어오는 부분들의 옐로우와 빛이 들어오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다 블랙과 그레이 그리고 화이트로 처리해서 빛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은 굉장히 우울하고 무겁고 마치 그 우울한 현대인들의 군상을 보는 듯한 느낌들이고 그 사이에 따뜻한 희망처럼 빛이 들어오고 그 빛을 받은 우산도 또한 옐로우나 오렌지 계열로 색이 변하고 손잡이도 블루 계열로 변하는 그래서 빛에 의해서 물체의 속성이라든지 색이 변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SF적인 상상력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력을 놓고 보면 이 친구가 그림을 아주 놀랍게 표현을 잘했느냐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떨어지지만 화면을 연출하는 과감한 구도 그리고 색상들을 다양하게 안 쓰고 유채색의 옐로우와 블루 그리고 나머지 무채색의 그레이, 블랙, 화이트로만 연출한 부분들도 굉장히 차별성을 준 것 같고 시인성을 높이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숙명여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존에 익숙했던 그냥 기초 디자인에 호공에다 물체를 띄워서 컴포지션을 하는 이런 구도보다는 때로는 바닥이나 의인화라든지 아니면 과한 효과들 뭐 회전이라든가 팽창이라든가 그래서 물체의 형태라든가 질감이 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면 합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내용은 틀리지만 유사한 방향인 단국대 합격생 작품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단국대 합격생 작품들을 보겠는데요. 단국대 우선 패션 산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과 산업 디자인을 같이 뽑는 과입니다. 문제는 제시된 소재의 형태적 특성을 활용하여 디자인의 확대, 축소, 반복, 대칭, 변화 등의 원리를 이용하여 표현하시오 라는 주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로 볼 그림에서는 위의 주제를 나타내는 형태적 특성을 이용하고 디자인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디자인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모든 기초 디자인 문제에는 디자인의 기본 원리인 디자인의 조형 요소와 조형 원리, 디자인의 요소와 디자인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요리로 이야기하면은 어떤 음식을 만들기 전에 준비된 재료를 말을 합니다. 즉, 뭐 고기나 야채나 그리고 뭐 양념이나 이런 것들 재료가 조형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다 보면 요리법, 조리법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뭐 레시피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얘를 볶을 건지 삶을 건지 아니면 어떤 순서로 해서 요리를 할 건지 마지막에 어떤 양념을 넣고 어떤 뭐 데코레이션을 할 건지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의 조리법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는 그림으로 이야기하면 조형 원리라고 보시면 편할 겁니다. 그래서 조형 요소에는 점, 선, 면, 뭐 면적, 부피, 그리고 컬러, 형태, 질감 이런 것들이 조형 요소가 되고요. 조형 원리는 이런 요소들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화면을 구성하고 시각적인 재미를 주고 연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색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대한 컬러 코디네이션 그리고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반복, 점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변화를 위해서 뭐 확대를 한다든가 축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대칭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일정한 리듬이라든가 뭐 이런 요소들이 다 조형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에서 물어보는 공통적인 질문은 뭐냐면 주어진 소재가 가지고 있는 조형 요소가 뭔지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형 원리에 입각하여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조형 원리라는 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파티에 갔을 때 옷과 중요한 엄숙한 행사장을 갈 때 또는 뭐 장례식장에 갈 때 옷이 틀리잖아요. 그것처럼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형 원리들을 내가 부각하여서 자주 사용할 것이고 그 부분을 강조할 것인가에 대한 컨셉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보는 그림은 소재가 사과 그리고 빨간색 실뭉치 그리고 핀 뭐 뜨개용 핀 뭐 요 바늘 뭐 요런 세 가지의 소재가 나왔는데
조형 요소별로 보면은 사과하고 실뭉치는 둘 다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뜨개용 바늘 같은 경우는 키우면은 원기둥이 될 거고, 그리고 멀리서 보면은 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조형 원리에 입각하여서 화면을 연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고요. 보시는 그림은 일단 딱 보자마자 무엇보다도 표현력이 너무 월등합니다. 칼라를 쓰는 거나, 그 다음에 수채화 물감하고 색연필과 포스터 칼라를 적절히 섞어서 화면에 힘을 주고 그림을 주어진 시간에 마무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그리는 스킬이 뛰어난 학생인 게 보여요. 그리고 이 친구는 주어진 소재들을 다 난색, 뭐 브라운이나 레드 계열로 빼서 색깔들을 하나로 통일했다라는 부분들이 화면에 안정감을 주거나 통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파리를 하나 달아서 변화 요소를 만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조형 원리에 입각하여 어떻게 만들었냐면, 일단 뭐 키우고 줄이고, 그래서 확대, 축소, 그리고 반 잘라진 사과의 형태들을 구의 형태와 반으로 잘려진 사과의 형태들을 좀 변화를 준 것 같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대칭을 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큰 화면의 사과 뭉치도 주제군에서 뒤쪽까지 빠져나가면서 공간의 일정한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덩어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 그 다음에 큰 양감들을 사과 껍질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실타래에 실을 풀어가지고 실을 리드미컬하게 연출을 하면서 변화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림들보다 완성도가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주변에 깔아놓고 보면 집중감이 굉장히 좋아서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커디과에 합격한 학생의 그림인데요. 문제가 약간 틀립니다. 약간 틀리지만 아까는 구체적인 조형 원리에 대해서 확대, 축소, 변화, 통일, 뭐 강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워딩을 했다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디자인의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디자인하시오 라고 하는 함축적인 단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디자인의 조형 원리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항상 질문 안에 베이스로 깔려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소재가 포스트잇, 그리고 핀, 압정, 장구핀, 뭐 이런 세 가지의 물체가 주어졌는데, 물체에 대한, 소재에 대한 특성을 먼저 보면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낱장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면의 소재가 많고 면의 특성들이 강하고, 그리고 얇고, 그리고 그것들을 겹쳐 놓으면은 입방체에 가까운, 육면체에 가까운 입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하루핀이나 장구핀 같은 경우는 선적인 요소와 점적인 요소, 입체적인 요소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물체인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이 친구는 어떻게 그림을 해석을 했냐면, 우선은 주제부, 가운데 중심부에다가 많은 물체들을 집적을 시켰습니다. 집적을 시켜서 가운데 쪽에 있는 그 포스트잇 쪽으로 앞정과 그 다음에 핀과 이런 부분들이, 작은 포스트잇들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이고, 그리고 당연히 집중을 했으면 반대어인 확산이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또는 앞에서 뒤쪽으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구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컬러를 쓸 때 옐로우의 난색과 그리고 블루의 한색들을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손잡이 있는 부분에 스트라이프 무늬를 줘서 시각적인 명시성을 높인 부분들이 굉장히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솔리드한 것보다 저렇게 서로 다른 요소들, 명도 대비가 되던가 치도 대비가 되던가 또는 색상 대비가 되던가 이런 어떤 대비의 요소들을 찾아주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는데 용이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굉장히 복잡하고 재밌게 연출한 부분들 주제부에서 보이고요. 주제부에서 모든 재미들을 많이 만들어 놓다 보니까 배경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적어지고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제부에서 모든 걸 승부를 건 듯한 느낌들이 보이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크기 변화, 그리고 리듬감, 율동감, 그리고 포스트잇을 색깔도 변화를 주면서 그걸 큰 육면체 두 개를 빗각으로 나서 두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뭉쳐서 놓은 부분과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장구 앞정에 핀 있는 부분들을 크게 확대하여서 거대한 원기둥의 형태들을 놓은 부분들, 이런 연출의 묘미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보통 우리가 2점 투시나 3점 투시, 3점 구성을 하다 보면 앞에 있는 주제군, 부주제군, 그 다음에 뒤에 엑스트라까지 자꾸 복잡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연출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주제부에서 거의 한 90% 정도의 힘과 연출들을 끝내면서 다른 부분들에서 뺏길 수 있는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수시가 성신여대는 10월 24, 25일, 숙대는 11월 7일, 그리고 단대 죽전은 11월 중순에 시험을 보는데, 짧으면 한 달, 길게는 한 달 보름 정도 남아있는 이 수시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개 대학의 특성들, 제가 1탄에서 말씀드렸었던 동덕여대나 경희대나 이런 대학의 특성들과, 그리고 당국대나 숙명여대나 이런 대학의 특성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학교별로 요구하는 능력들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지원한 학교에서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지, 여기는 표현력을 많이 보는지, 아니면 연출력을 많이 보는지, 또는 독창적인 능력을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이 숙고하신다면, 이 학교의 특성은 이런 걸 보는구나, 이 학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는구나, 아니면 이 학교는 기본적인 컴포지션과 표현력을 보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패턴 하나 짜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똑같이 그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표현력은 어떤 친구라도 다 해요. 그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의 매력이 뭔지를 찾는 걸 선생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힘들어진다면은 시험장 가서도 매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림이라고 하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매체를 통해서 다른 친구들 또는 다른 그림들과의 상대적인 매력을 돋보이는 게 미술대학 실기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표현한 능력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극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점은 숨기고 장점을 극대화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하신다면 방향성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시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시만 올인을 하다 보면 본인이 수능 공부를 못해 정시에 피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수시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이상 꼭 승리하고 합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제가 오늘 합격생 그림들을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리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학원에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뒤에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고요. 저는 디자인스타의 홍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